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유월이 오면 온종일 사랑하는 이와 향긋한 건초 위에 앉아서 미풍 부는 하늘 높은 곳 흰 구름이 지은 햇빛 찬란한 궁전들을 바라보리라. 그녀는 노래하고 그녀 위에 노래만 들고 하루 종일 아름다운 시를 읽으리라 라고 노래한 라고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리지스는 노래했습니다. 6월이 되니까 이렇게 한 폭의 맑고 투명한 수채화 같은 시가 생각납니다. 우리도 6월에는 좀 그래 볼까요? 모든 감각적 이미지, 시각, 후각, 청각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청명한 하늘에 떠있는 구름 궁전, 또 햇빛 쏟아지는 언덕, 또 풋풋한 건초더미 속에서 효조하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연인들처럼 그렇게 모두 아름답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모든 계절이 저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6월은요, 유독 더 눈부신 것 같아요. 푸른 물이 뿜어나오는 진한 진초록 잎들, 또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꽃들. 어떻게 보면 자연이 가장 싱싱한 생명을 힘있게 솟구치게 하는 때가 6월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6월을 맞으면서 사람의 삶에도 계절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어요. 모든 계절이 의미가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단연 청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6월이 청춘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나릇나릇한 몸매와 또 통통 튀는 용수철 같은 발걸음, 온몸으로 발산하는 그 생동감, 삶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심.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는 낭만을 잃지 않고 달려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6월 하면 초여름인데 왠지 향기롭고 꽃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아름다운 하늘, 꽃, 숲, 그리고 따스하면서도 시원한 미풍. 잔디 위에도 좋고요. 꽃밭을 바라보면서도 좋고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좋고요. 아니요. 운전하면서도 좋고요. 세탁소에서 프레스를 하면서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시 한 편 듣고 느끼는 이 시간, 얼마나 청춘 같은 시간입니까? 시쿵 시간이 있어서 좋은 6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문학 프로 시쿵은 매주 여러분의 정서는 안녕하신지, 여러분의 지성은 잘 있는지, 여러분의 서정은 죽지 않았는지, 마치 삶의 안부처럼 시로, 문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쿵이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되었네요. 물론 중간에 쉰 적도 있습니다만요. 문학 프로 시쿵의 취지는요. 동포사회의 한국 문학의 저변화, 한국 문학의 사랑도 있지만요. 빡빡하고 메마른 동포사회에 어떻게 하면 촉촉한 정서를 선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움을 시로 통해서 갖게 할까, 문학을 통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매주 2편의 시를 소개하면서 해설해드림으로써 어렵게만 생각했던 혹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한국 시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문학을 통해서 삶을 엿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좋은 방송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쿵 시즌4는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에 대한 시를 저의 해설과 더불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6월이 또 2월이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은요, 꽃이라는 테마의 시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시는요, 꽃하면 뭐니 해도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시이기도 하죠. 김춘수의 꽃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애할 때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시죠. 이 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시이고요. 좋아했던 적이 있는 시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나올 만큼 정말 많이 알려진 시죠. 많이 알려졌음에도 또 어려운 시이기도 해요. 하나하나 존재의 소중함을 말해준 시입니다. 김춘수 시인은 한국 문학사에 큰 업적을 이룬 시인이에요. 많은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가 남긴 많은 시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시가 바로 꽃이라는 시가 아닐까 하는데요. 서정주의 국화협에서 윤동주의 서시, 또 한용운의 님의 침묵, 정주영의 향수 같은 시들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시들이라고 하는데요. 선두는 단연 김춘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또 아닌가 봅니다. 분하기 참 이상해요. 그것과는 또 별개니까요. 독자들이 꽃이란 시를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또 한편의 시가 가진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어떤 것에 지나지 않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 컨택트를 해야 의미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특별한 꽃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그것은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내 이름을 불러준 후 어떤 이는 나에게 꽃,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 라는 말이요. 남자분이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누구나 나의 본질을 알고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원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 그것이 사랑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의미 있는 존재가 명명을 통해서 부여받는 것으로 이 시는 연관시켰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기는 정말 특별한 시기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 대상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말이고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이 시는 사랑에 대한 본질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생, 삶 자체의 의미를 노래한 시 같기도 해요. 인간은 누구나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잘나 보이려고도 하고 성공도 하고 잘 살려고도 노력하는 것이겠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러게요. 살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해요. 일터에서, 코워커끼리, 가족 관계에서, 또 어떤 사회의 소사이어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가 소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확대되면 인권이 되는 거예요.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진실된 관계를 원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음 시게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기는 정말 연인들에게는 달콤한 말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는 시기네요. 연인들끼리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에서도 성립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시에서 저는 명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 단어에 잠시 멈추고 싶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 소중하게 여겨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근데 이름을 불러주되 제대로 불러주는 것, 이름을 알고 다정히 불러주는 것, 그때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거겠죠.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나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기사 들꽃들도 모두 하나하나 다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빛깔과 향기가 있어요. 서로의 빛깔과 향기를 인정해 주는 과정이 바로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에게 스며들어서 하나가 되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불리워졌을까요?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에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위로를 받는 것도 사람입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껴주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꽃 같은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김춘수 시인에게 물었대요. 선생님의 대표작은 꽃이지요? 라고요. 그랬더니 김춘수 시인이 얼굴까지 벌개지면서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대표작을 묻는데 뭐 그렇게 화낼 일까지는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김춘수 시인의 일생의 고뇌와 비밀한 문학적 사연이 들어있는 거죠. 김춘수 시인은 본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 서양 시인들의 시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시인이 된 시인입니다. 이 시도 그런 계열의 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동안 시인은 그런 계열의 작품을 많이 써왔어요. 그러면서 1970년도에 들어서면서 무의미에 대한 시론, 대한 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쓰기 시작한 무의미 시는 지금도 한국 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시문학사에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 시에서의 무의미 시론이란 전혀 뜻밖의 것이었거든요. 시가 언어로 표현된 예술 작품이고 언어는 또 의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의미를 빼고 무의미 시론을 전개한다는 건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던 거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요. 당신의 초기 작품 가운데 하나인 꽃이란 시가 걸렸던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기서 의미란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심고심 끝에 김춘수 시인은 의미란 말 대신 눈짓이란 말로 단어를 바꾸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기자가 대표작을 물었을 때 그렇게 화를 낸 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문학은 참 잔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대표작을 시인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죠. 어디까지나 대표작 결정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이 시를 쓴 김춘수 시인은요, 1922년 경남 충무에서 출생했습니다. 일본 유학을 했고요. 1946년에 노만파로부터 시작 활동을 시작했고요. 시집으로는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처용, 꽃의 소묘, 서서 잠드는 숲 등 수많은 시집을 출간했고요. 다수의 실론집도 있습니다. 자유아세아 문학상, 대산 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특별상, 인천 문학상 등을 수상했고요. 통영중학교 교사와 경북대학교 교수, 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꽃을 보면서 의미와 관계를 소망한 시가 있는가 하면요. 6월의 대표꽃이지요. 장미를 통해서 잃어버린 인간애를 되찾게 해주는 시가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6월의 장미라는 시인데요. 장미의 가시를 이렇게 연하고 아름답게 녹여낼 수 있다니요. 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장미가 꽃잎으로 느껴지기까지 하잖아요. 이혜인 시인의 시는요, 읽는 이의 마음을 녹여주는 힘이 있어요. 깊은 묵상과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6월의 장미를 보면서 우리는 참 예쁘다라는 말만 할 줄 아는데 말입니다. 이혜인 시인은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걸어온다라고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서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한다고 합니다. 줄장미로 붉게 핀 것을 보면서 저렇게 티없고 밝게 담장을 넘을 수가 있나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둑치고 가장 아름다운 도둑이 줄장미라고 하잖아요. 날카로운 가시를 꽃잎으로 승화시켜버리고 말아요.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라는 식이요. 칼 같은 무기가 온전한 꽃으로 승화하는 시어입니다. 그러게요.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면서요. 또 내가 네 친구 아니면 이런 말 하지도 않는다 라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게 하는 것들. 그러나 시인은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기는 정말 예술이네요.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에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맞아요.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할 때 이 응어리를 풀지 못할 줄 알았는데 화해로 풀어낼 때 몸에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살라고 넝쿨 장미가 시인을 따라오면서 자꾸만 말을 건네온다고 합니다. 깊은 묵상에서 나온 시어들이에요. 마지막 식기에서 시인은 아름다운 권유로 인사를 전해오면서 다친 마음을 두드려주네요.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식귀를 쓸 수 있을까요? 이 식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인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이혜인 시인은요, 1945년 충남 서천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여대와 서강대학교 종교학 석사를 받았고요. 1976년
시집 민들레 영토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내 혼에 불을 놓아,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작은 위로, 다른 옷은 내가 입을 수가 없네 등 여러 표현이 있고요. 부산 여성문학상, 천상병 신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6월 한 달은 꽃에 대한 테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꽃에 대한 두 편의, 어떻게 보면 좀 대조적이시죠? 한 편은 조금 난해하고 한 편은 이해가 쉬우면서도 가깝게 다가와서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두 편의 시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윤미래의 꽃을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